노상원 씨는 내란 사태를 앞두고 전북 군산의 무속인과 여러 차례 만났습니다. 당시 윤 대통령 사주를 놓고도 대화가 오갔는데 무속인이 탄핵이 될 것 같다고 말하자 노 씨는 윤 대통령의 생년월일이 알려진 것과 달라서 탄핵은 없을 거라고 답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노 씨는 또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김태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전직 정보사령관 노상원 씨는 지난 2년 동안 전북 군산의 무당을 수십 차례 찾아 대통령실 관계자와 군인의 사주를 물었습니다. 올 초부터는 내란 2인자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서도 물었는데 그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사주를 놓고도 여러 차례 대화가 오갔습니다. 그때 점을 보면서 얘기를 했던 거가 대통령이 임기를 1년을 남겨놓고서 탄핵이 될 것 같아요. 이 말을 들은 노 씨는 알려진 생년월일이 사실과 다르다고 했습니다. 탄핵이 될 거예요 했더니 절대 그럴 일은 없다. 우리가 뭔가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탄탄해서 탄핵될 일은 없을 거다. 국민들이 알고 있는 생년월일 자체가 잘못 알고 있다. 공식적으로 알려진 윤석열 대통령의 생년월일은 1960년 12월 18일입니다. 언제라고 그러던가요? 아니요. 묻지도 않았고요. 국민들이 알고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고. 노 씨는 단순히 사주를 묻지 않았습니다. 일단 그분 자체가 AF용지 가지고 오셨을 때 저한테 처음으로 이 사람이 어때요를 물은 게 아니셨고 본인 자체가 그걸 다 파악을 해가지고 오셨어요. 자신의 점괘가 맞는지 그 답을 확인하는 식으로 물었다는 겁니다. 확인하는 차원에서 이 사람이 올해 관제가 조금 들겠느냐. 맞아, 이 사람 지금 뭐 때문에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게 그러면 해결이 될 수 있겠느냐. 나도 그렇게 봤는데 똑같네. 이렇게 하셨어요. 세간에 알려진 것과 다르다며 김건희 여사를 감싸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우스갯소리로 청와대 사람들이 이렇게 AF용지로 가득 적어가지고 다니실 정도면 소문나가지고 김건희도 저한테 점을 보러 오지 않을까요? 제가 이제 그런 농담을 했더니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조금 다르다 이제 그러셨어요. 노 씨는 불명예 전역 후 안산에서 역술인으로 활동해왔습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 이런 노상원 씨가 올 초부터 전북 군산의 한 무속인을 여러 차례 찾아가서 군인들과 준비 중인 일이 있다. 이 일만 잘 끝나면 대통령실에 들어간다며 내가 대통령실에 갈 수 있겠느냐고 물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오래전부터 계엄을 모의해온 정황인데 노 씨는 특히 이 무속인에게 김용현 전 장관의 사주도 보여주며 날 배신하지는 않겠느냐 여러 차례 집요하게 물은 걸로 파악됐습니다. 오원석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전직 정보사령관이자 성범죄로 불명예 전역한 노상원 씨는 자신이 점집을 하는 곳과 멀리 떨어진 전북 군산의 무당을 여러 차례 찾았습니다. 오늘 3시에요? 네, 오늘 3시가 비었어요, 갑자기. 예, 갈게요. 네. 감사해요. 무속인 휴대폰에 저장된 사주 군인이라는 이름, 바로 노 씨 번호입니다. 노 씨는 군산 무속인을 취재진이 확인한 것만 2022년 2월부터 2년 동안 수십 차례나 찾았습니다. 횟수로 한 30차례 정도 다녀가신 것 같아요. 노 씨는 특히 올 초부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사주를 여러 차례 물었습니다. AF용지에 김용현이라고 선후배 사이라고 하면서 뭔가의 일을 조금 만들려고 한다. 이 사람과 내가 끝까지 함께 했을 때 나를 끝까지 따라올 수 있는지, 나를 배신하지는 않겠는지를 많이 물어보셨어요. 계엄에 함께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다른 군인들의 사주도 알아봤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대통령실에 들어갈 수 있는지도 물었습니다. 뭔가 내가 다시 청와대에 들어갈 만한 일이 조금 생길 것 같은데 거기에는 김용현이라는 사람이 가장 큰 힘이 있는 사람이라서. 군산뿐 아닙니다. 충남 서천에서는 지난해 5월부터 직접 역술 강의도 했습니다. 서천에서 이제 그 사주 강의를 부탁받아가지고 강의를 좀 해야 되는데 그 책 이제 그걸 좀 보고 자료를 좀 뽑아야 되거든요. 회관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좀 해달라고 그래서 6시, 8시. 시골에서도 이제 이렇게 유명하니까 시골에서도 봐주고 그런가 봐요. 서천에는 모친의 집이 있는데 경찰은 최근 이곳도 압수수색했습니다. JTBC 오원석입니다. 올해 초에 전북 군산의 한 무속인이 대통령 탄핵 언급을 하니까 그럴 일이 없다라고 반박을 하면서 여러 주장들을 했다라고 하거든요. 김용남 의원님. 예. 무속인을 상당히 많이 만난 것 같아요, 노상원 씨가. 그렇죠. 뭐 본인도 점집을 동업으로 운영을 했고
그리고 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해서 과거 얘기를 좀 하면 영관급 장교를 그러니까 소령 계급장 달고 저 1사단 모 대대에서 정보장교를 할 때 원래 그 대대 상황실에는 정보장교 방이 따로 없습니다. 예. 왜냐면 이제 넓은 방에 빨리빨리 그 명령도 전달을 하고 상황 파악을 하기 위해서 그 따로 방을 만들어 놓지 않는데 당시 소령 계급장을 단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원래 본명은 노용래예요. 노용래가 본명이고 그 이후에 개명을 한 건데 당시 노용래 소령이 대대의 정보상황실에 정보장교방 자기 방을 따로 별도의 방을 만들어서 벽을 치면서 거기다가 뭐라고 이름을 붙여놨냐면 수암선생실 이렇게 붙여놨다고. 수암선생실이요? 네, 물숫자에 그 바위 암자를 써갖고 네. 자기 호를 그렇게 아마 썼던 모양이에요. 근데 예. 현역 소령인 군인이 자기 방을 만드는 것도 이상하지만 거기다가 무슨 정보 장교실도 아니고 수암 선생실 뭐 이렇게 붙여놓은 게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젊어서부터 무속 쪽에 좀 빠져 있었던 것이 아닌가 싶고 그리고 불명예 제대를 한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아예 점집을 운영했던 것 같은데 아마 자기 실력에 대해서는 본인도 확신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다른 무속인들한테 찾아다니면서 점을 봤던 것 같은데 뭐 대통령 탄핵을 예언한 사람에 대해서 준비를 탄탄하게 하고 있어서 그럴 일은 없다고 하는데 그 준비가 바로 비상계엄을 그때부터 짜고 있었던 거 아닌가 싶고 금년 3월 그러니까 4월 총선 전에 그 대통령 그 관저에서 저녁 만찬이 있었는데 네. 그때 당시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김용현 경호처장이었죠. 등이 참석한 만찬에서 대통령이 또 강력하게 계엄 주장을 했고 김용현 그 경호처장하고 신원식 당시 국방부 장관하고 국방부 장관 관저에 따로 한 잔 더 하면서 둘이 대판 싸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엄을 해서는 안 된다는 당시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또 계엄을 강력히 주장하는 김용현 당시 대통령실 경호처장하고 말싸움을 심하게 했다라는 보도가 최근에 있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8월에 갑자기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자리를 옮겨간단 말이죠. 예. 대통령실 안보실장으로 옮겨가고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이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되는데 그러니까 8월부터는 비상계엄에 반대했던 국방부 장관을 갈아치우면서 본격적으로 준비에 들어갔던 거 아닌가. 그렇게 보이는 정황들이 꽤 그렇죠. 있죠. 그런 정황이 나오고 아마 작년부터 뭐 그들 사이에는 이야기를 주고받았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사실 저희가 무속과 관련해서 언론에서 잘 안 다루죠. 왜냐하면 이게 사실 영역도 아니고 검증도 쉽지 않고 그런데 동시에 현 정부에서 벌어지는 최근의 일들을 보면 이 무속에 대한 내용을 전하지 않으면 또 설명이 잘 안 되는 부분도 많아요. 무속이 빠지면 연결이 안 됩니다. 예, 연결이 안 되고 인과관계가 떨어지기 때문에 창피한 일이긴 한데 그리고 증언들도 이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뭐 무속인에게 자신이 노상원 씨가 대통령실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느냐, 얼마나 되느냐, 뭐 이런 걸 물었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증언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점쟁이가 자기의 운명은 모르는 거죠. 이렇게 구속될 줄 몰랐던 거였겠죠.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한 20여 차례 전부 군산에 있는 다른 무속인에게 계속해서 이제 뭘 물어보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오래전부터. 그러니까 올해 한 1, 2년 전부터 이제 물었다는 건데 사실 보도된 것들을 종합해 보면 비상한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했던 거는 작년부터였다고 하죠. 그리고 김용남 말씀하신 대로 총선 전에도 그런 회합이 있었고 굉장히 그때는 이제 강한 계엄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둘이 다퉜기도 했겠죠. 신원식 그 당시 장관하고 경호처장이. 그래서 이 대목에서 저는 신원식 지금 안보실장이 정말 비겁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갑작스런 인사가 그렇게 장관직에서 밀려나면서 안보실장으로 가고 김용현 처장이 장관으로 왔으면 이게 계엄의 어떤 그 실행 단계다, 과정이다라는 것을 본인은 알았을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럼 이걸 막으려면 본인이 그때 양심 선언이라도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때 당시에 그 정보사에서 이렇게 블랙 영혼 유출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그 문상호 사령관에 대해서도 직무 배제 이런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신원식 장관 시절에. 그런데 김용현 장관 들어오고 나서 다 없던 일 됐고 정보사령관, 방첩사령관 등에 대한 군 인사도 예정이 돼 있었는데 인사도 안 해버렸잖아요. 다 이게 계엄을 위한 그 수순이었던 걸로 보여지는데 신원식 안보실장 매우 비겁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이 노상원 씨는 계속해서 이제 본인의 어떤 그 앞날의 운명에 대해서 물어보면서 김용현이 잘 돼야 본인도 청와대 다시 들어간다 이런 얘기도 했다는 것이고 네. 본인이 성범죄 때문에 불명예 제대해놓고도 정권이 바뀌어서 내가 이제 밀려난 거다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하고 다녔다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양심 불량인 사람인 것이고 그리고 그러면서도 또 김용현을 믿지 못해가지고 김용현이 나를 배신할 건가 안 할 건가 그것도 봐달라 이런 얘기도 했다는 예. 거잖아요. 정말 끼리끼리 서로 불신하면서 이런 엄청난 일을 저질렀다고 생각하니까 기가 막히고요. 또 이런 사람들 때문에 지금 우리 국민이 이렇게 지금 여전히 불안하고 공포스러운가 싶으니까 정말 철저하게 수사해서 죗값을 확실하게 물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다시금 하게 됩니다. 네. 우리가 이제 중세 신학의 시대에서 계몽주의를 거쳐서 과학의 시대로 진입하잖아요. 그러면서 무속이라는 것은 정말 뭐 재미나 아니면 뭐 참고하는 정도로만 활용할 뿐이지 미래를 예측하는데 무속을 뭐 이용한 사람은 사실 없을 겁니다. 뭐 정치인 여러 사람들이 뭐 점을 볼 수는 있지만 그 점대로 자신의 운명이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사람은 누구나 그 미래를 만들어 가기 위해 노력하는 건데 글쎄 노상원 씨는 아마 81년도에 이 군사관학교 졸업한 이후에 네. 계속 군 생활을 하면서 우리 시대가 어떻게 변했는지에 대해서 잘 깨닫지 못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그 수첩에 나오는 사살이라든가 뭐 주요 요인들에 대한 수거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표현이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저는 여하튼 우리 역사상 이번 계엄 사태가 우리 헌법에서 규정한 전시나 사변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를 제외하고는 마지막 계엄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꼭 그렇게 되는 역사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예.